네, 정치권에 핵심 관계자들이 있다면요.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현역 박지원 전 비서실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대전에 와 있습니다. 지방에 오늘 저희 아버님 제사여서 예. 대전 국립현충원 독립비사묘역에서 제사 모셨습니다. 아유, 이 또 예. 효도를 돌아가신 아버님께 하신 집안일이었는데 뭐 이렇게 저 도시 자매결연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집안 재산 거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충원에 계시니까 네. 이제 한 번씩 오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잘 마치고 올라오시고요. 이렇게 전화 연결 감사한데요. 자, 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자, 한미, 한일, 또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모두 공식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이제 그 이전의 해외 순방에 비하면 좀 외교적 성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정부 입장에선 자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한아세안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G20 이거다 총평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안 G20 순방 외교는 성공했다. 네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저는 줄기차게 이번 G20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과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즉 한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네네. 했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역시 미국이더라고요. 네. 그 설리반 미국 백악관, NSC 보좌관이죠. 보좌관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역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동북아시아에 굉장히 무기 배치를 강화한다라고 한 방 던지더라고요. 네네네. 그것은 곧 이제 중국으로서는 이 동북아시아에 그런 무기가 많이 배치되면은 대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예상외로 상원에서 또 하원에서도 사실상 승리를 하고 가셨잖아요. 네네. 시진핑도 3기 연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렇죠. 왔기 때문에 두 정상이 좀 홀가분하게 여러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 문제를 강하게 어필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무튼 미중 정상들이 3시간 12분에 걸쳐서 충분한 얘기를 나눠서 저는 성공으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또 미중 정상회담 후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제 마지막 순간에 결정돼서 이루어졌죠. 비록 25분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사실 그 뉴욕에서 기시다 총리한테 쫓아가서 30분 했잖아요. 네네. 또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기다려서 48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25분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북한에서 역할을 해달라 하고 시진핑은 남북관계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성공했다. 그리고 형식적 성공이 이제 내용적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랭큰 미 국무장관이 다음 달에 중국을 간다 했는데 오늘 아침 외신 와이어를 보니까 1월 초에 가기로 미중 정부 간에 합의를 했더라고요. 여기를 보아야 이제 자세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어제부터 벌써 중국의 류샤오밍 그 한반도 특별 대표하고 러시아의 모글로프 그 베이징 주재 대사하고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런 거 보면은 일단 그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후속 조치를 각부 장관들이 잘 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총평을 아주 꼼꼼하게 짚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한중 회담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양국이 발표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자, 중국에게 동아시아 평화를 증진하는데 역할해달라. 그것을 강조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또 경제를 안보화하는 데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 쪽의 보도자료를 보면요. 우리 쪽에서 발표한 북한, 한반도, 담대한 구상, 코로나 이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런 단어가 언급돼 있지 않아서 이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한중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더라도 항상 중국 외무성의 발표는 네. 자기들이 유리한 얘기만 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걸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네네. 이번에 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너무 미국적으로 편향이 돼 있었어요. 대만 문제를 거론하고 인도 태평양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조금 중국 기분이 나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만나서 그러한 얘기도 좀 설명을 해라.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는 소예요. 네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시진핑 주석에게 한중 경제협력을 강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도태평양 또 대만 문제를 거론했지만은 우리는 경제협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거기에 역점을 둬서 경제를 안보로 이용하면 안 된다. 지금 이 공급망 등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는데 중국 외무성에서 그렇게 발표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 상황을 끌고 가야 돼요. 예, 끌고 가야 한다. 자, 네, 그렇죠. 이 실장님, 지금 정상 외교는 대부분 이제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윤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요거 문 전 대통령을 좀 겨냥한 발언이기도 한데 혼밥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제 강조를 했었단 말이죠. 이번 순방 G20에서 윤 대통령 공언대로 잘 됐다고 보시는지 지금 또 이 외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제 행사 영상들이 많이 또 나와요. 이게 또 SNS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나 미국 유엔 총회 대의 정상회견은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실수만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출발하면서 MBC 기자를 안 태워버리는 것. 네네. 또 비행기 안에서도 간담회가 없었죠. 간담회를 없이 자기 가까운 기자 두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 네네. 이런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소에 강조하는 자유, 공정과 상식 어긋난 거죠. 네. 윤석열 사전의 자유에는 언론 자유가 삭제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자 간담회를 해야지 두 기자만 딱 데리고 가서 기내에서 1시간씩 얘기하냐.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발리에서도 G20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많은 실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만찬장에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주최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시간을 안 지키고 조코이 대통령의 환영사 후에 들어가냐고요. 네. 그리고 전혀 외국 정상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혼밥하겠다 하는 것도 못 지켰고 뒤로 숨지 않겠다 이런 것도 못 지켰는데 저는 그러한 것은 지적은 하지만은 그러나 이번 정상 외교는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가 후속 조치로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해 나가서 북한 핵 문제나 우리 경제 문제
또 외교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성할 것은 좀 반성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굵은 선은 대체로 잘 됐는데 또 좀 이제 자잘한 문제들에서는 좀 그래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 그런 것도 많죠. 김건희 인정해야 여사만 한다. 하더라도 네네. 공식적인 행사는 가지 않고 네. 비공식적인 그런 네. 행사 가서 왜 또 기자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오프닝이나 회견에 질문도 안 받냐고요. 네. 바이든 알겠습니다.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는 다 받았잖아요. 브리핑도 하고 그랬죠. 브리핑도 하고. 네.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알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렸죠. 네. 그러니까 만약 자기들이 사진 찍어서 언론에 배포하고 자기들의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그것만 써라. 그러려면 왜 기자들이 따라갑니까? 네. 수행 안 해야지. 서울에서 봐야지. 이런 것은 저는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은 그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이나 이런 스태프들이 네. 너무 서투르게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12구 참사에 그 많은 생명이 앗아가서 지금 책임을 지라는 이상민 장관한테 네네. 나갈 때도 등 탁탁 때리고 네. 들어오면서도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하면은 네. 이거 국민한테 염장 지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것은 지적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건희 여사 행보 이거 좀 이 순방 성과를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뭐 이제 이 과거 여배우 코스프레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맨 먼저 지적을 했어요. 네. 지금 캄보디아 아세안에 가서 네, 푸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보이고 네. 김건희 여사만 계속 언론에 막 또 자가 홍보를 해가지고 사진 제공하고 하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나는 발리에 가서는 G20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만 보여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취급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2위가 윤석열 아니냐, 3위가 이상민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이건 좀 자제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요. 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행보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인데 이 장 의원은 김 여사가 불쾌했다면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모든 정치는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안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를 하고 김건희 여사도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를 하고 네. 그 실수만 부각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 그 장 의원이 젊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사과를 했다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네. 사과 잘 하셨네요. 네. 네. 유감 표명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조건부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금 유감 표명도 안 하고 저기요. 네. 폼나게 사표 낼 것만 구경하고 있잖아요. 예.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상민 장관 계속 이제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순방 나갈 때 어깨를 두 번 친 게 이게 신임의 어떤 제스처 아니냐고 해석이 되기도 했는데 들어오면서 또 고생 많았다 악수를 하고 자 계속 이 대통령의 의중은 유임으로 보십니까? 유임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행은 그 자체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등치고 간 것은 국민들이 비난했잖아요. 네. 또 들어오시면서 수고했다고. 뭘 수고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처음 했을 때는 내가 처음 해본다라고 했지만은 네. 이제 6개월이 지났으면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둔 채 12구 참사가 치유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공직자나 정치인은 억울해도 국민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됩니다.
억울해도 억울해도 나가야죠. 그런데 여론을 이상민 따라한다. 장관은 억울할 것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당 내부에서 초선들 중심으로 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좀 반기를 드는 모습도 있고 또 단체로 이제 국정조사 거부를 하거나 또 이제 윤 대통령과 전화를 나눴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친윤 비윤 갈등 좀 이제 앞으로 골이 깊어질 걸로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하게 네.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안 하셔야 되지만은 설사 화를 내서 어떻게 이상민 장관을 못 지키냐. 네. 어떻게 웃기고 있네 두 수석을 퇴장시키는데 가만히 있었냐.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들은 윤핵관이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다고 사방천지에다 불고 다니면 그것이 정보예요? 네. 진짜 그건 엑스판입니다. 엑스판이다. 조폭들도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이란 게 왜 중요합니까? 네. 지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민심을 가장 잘 아는 겁니다. 네네. 그 민심을 대통령실에 또는 대통령께 보고를 해주는 것이 정치지.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지시하면 다 따라다니면 그건 하청회사 직원들이죠. 정치를 청구받고 하청받아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윤핵관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당신들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구나. 네네. 이건 국민이 심판해야죠. 예. 그리고 이러한 것은 대통령이 야단을 치셔야지. 어떻게 이상민 장관 두 수석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건 대단히 잘못한 김대중 대통령께서 민주당 총재입니다. 그렇지만은 당에서요. 네. 무슨 지시를 한다고 해서 다 순종 안 해요. 이건 안 됩니다. 네네. 상관마마 아니되옵니다라고 해야지. 지당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좀 당무에 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좀 거칠고 노골적이다. 뭐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당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라고 대통령께서 자꾸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무신분립입니다. 네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계속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하려면은 나이스하게 잘해라 이거지. 도둑질도 잘해야 도둑놈이지. 그 배신자면 배신자인 겁니다. 네. 그 어떻게 당에다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금방 언론에다 세가지고 그게 다 보도가 되고 네. 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이건 대통령령도 안 서는 거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이례적이네요. 네. 엑스판 아니냐고요. 실제로는 전화를 받아도 기자가 질문하면 전화 온 적 없다. 보통 그래 왔는데 전화를 받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한다. 거짓말 하는 것은 나쁘니까 어물어물하면 되는 거죠. 네. 저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났냐고 그래서 어물어물하고 넘어갔어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또 장제원 의원은 전화 관련 보도에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보도록 하겠고요. 가짜 뉴스. 아니 그걸 어떻게 가짜 뉴스라고 해요? 네. 장제원 의원이 참 똑똑하고 저하고도 친한데 그 권력에 도취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을 깔보는 거예요. 권력이 뭐 한없이 가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것도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정진상 민주당의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요. 어제는 소환조사 14시간 받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조목조목 반박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이제 총력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당대표를 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검찰의 칼이 오면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네. 당 대표를 위해서 단결해서 싸워줘야죠. 네. 그리고 정진상 저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거기하고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싸워야죠. 네. 싸우는 게 그리고 맞다.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북 송금 특급 때 150억을 다 먹었다고 했는데 네네. 언론이나 국민이 다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믿어주더라고요. 네. 제 아내, 제 친구. 아. 그래서 나중에 수표 추적을 해가지고 제가 무죄로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난 그때의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는 안 받았다 하면은 그 사람을 믿어요. 예. 그러나 검찰은 받은 그 유죄 입증을 해내야죠. 알겠습니다. 유죄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다. 아유, 지금 그렇죠. 말씀하신 네. 대북 송금 사건 2004년 초에 뉴스로 제가 보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아니 그때 네. 우리 최영일 네. 앵커도 나 돈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는 사실관계 몰랐는데 뉴스 보던 저희 아버님이 네. 받았나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나는 안 억울하다고 하면서 네. 이재명은 받았겠다 생각하는 것도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진상과 김용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서 지금 자기들은 안 받았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입증은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주는 것이 네. 검찰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도 만약에 그러한 죄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결정되는 거 네. 아니에요. 무죄로. 예. 실장님 끝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 복당 신청하셨어요. 탈당 6년 만인데 자 복당 여부 언제 어떻게 결정 날까요? 저 당에서 네. 저한테 복당을 좀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네네. 복당 원서를 냈습니다. 아 그럼 잘 되겠네요. 그랬더니 전남도당 목포시당으로 갔다요. 그 네, 당은 네. 탈당한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예예. 당에서 요구한 거니까 뭐 복당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가 가면 민주당 많이 잘 싸울 겁니다. 천군만마를 얻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여의도 정액관 박지원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